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15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이라고 해야 되겠죠. 많은 드론과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섞어서 300발 이상을 발사했는데, 그래서 러시아, 미국의 반응이 신속하게 나왔죠. 비난도 빨리 하고 해결책도 빨리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추가로 이란 쪽에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한테도 미리 알렸다. 예. 그래서 이 정황을 좀 알아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세상 돌아보기가 이제 견지해온 의견에 바탕을 두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런 일은 양국이 전쟁을 하고 이란의 보복 공격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안 하지만 아직도 이걸 선악의 구도로 몰고 가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이란이 한때 이런 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못된 짓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럼 못된 짓은 못된 짓이죠. 그래서 미국 내 일부 강경 세력을 끌어들여서 미국의 힘을 끌어들여서 이란을 패배시키려는.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를 네타냐후가 사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인데 중동에서 떠나가려는 미국을 잡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중동권 전체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재패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가자에서 팔레스타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것이 팔레스타인들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그게 이스라엘식 생각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주변국들이 팔레스타인들의 이주를 받아들이게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0년, 50년, 100년 이스라엘이 먹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 이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그리고 또 이거는 지금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란 뒤에는 러시아와 그리고 둘째는 중국이 있으니까. 예. 그런 위험성도 큰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크라이나전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발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초 사실로 먼저 보도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많이 생략된 상태로 그것들 나름대로 다 소화한 서구 이스라엘 척에 서 있는 미국과 영국의 입장만을 전달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G7만 한국 동원하면은 바로 누구든지 악의 축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잘못된 것이죠. 첫 번째로는 미국이 여기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건 보도가 다 됐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왜 미국이 말리지 거기를 이스라엘을 왜 이란 치자 저 못된 녀석들을 왜 혼내주지 않지? 북한과 더불어서 전 세계 악의 근원인데. 자, 그런 소리를 하기 전에 이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거잖아요. 이란의 목소리를. 자, 그래서 그게 나왔어요. 자, 요즘 인터넷이고 유튜브 세상이 돼서 전 세계가 하나로 모여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예전 같았으면 우리의 근처에 머무르지만 우리한테 다가오지 못했던 많은 소식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많이 스스로를 저를 포함해서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큰 변화로 가는 이게 바로 지름길이거든요.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이게 아니네. 이게 잘못됐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런 겁니다, 현재가. 자, 이게 이란 외교부 장관이고, 공격을 한 뒤에 몇 시간 안에 이게 나왔어요. 공격이 그 현지 시각으로는 밤에 일어났어요. 밤늦게 새벽에 걸쳐서. 그래서 그때 아마 아직도 밤중에 이런 발표를 좀 한 것 같아요. 이 발표 내용을 꼼꼼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에 우리 한반도 것까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아요. 왜 한반도 문제에 이란의 외교장관의 이야기가 참고할 점이 있느냐? 미국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이죠. 미국의 입장 얘기.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마침 그의 언급을 영어로 번역한 내용이 AFP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있어서 이건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한테 따박따박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 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미국에 알렸다. 자, 이거는 공격이 밤에 벌어졌으니까 그날 아침. 그러니까 뭐 한 12시간 전쯤에 이 정도로 봐집니다. 전에 미국에 대해서 미리 알렸다. 뭐라고 알렸느냐? 자, 미국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디 보면 이게 뭐 터키를 통해서 알렸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해요. 그때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작전은 제한적일 거다. 그리고 이건 정당 방위적인 거다. 예.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이 아니다. 이스라엘 정권을 단지 불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란 외교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미리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델라웨어에서 공격받았다는 소리 듣고 바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너희를 흥분하지 마라. 즉 이란의 이야기는 일회성 공격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보 나라가 되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이란 정부가 뭐가 되는 거냐.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냐. 예.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미국 너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만 되지만 미국 너희가 이걸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 너의 판단이지만 자, 이란이 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했던 수많은 정황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러시아와의 교감, 2차적으로 중국과의 교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1차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교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잘못하면 이란의 나라의 국군이 말살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안 들어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정황들이 있었어요. 유엔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잠정적인 휴전을 하는 것, 휴전안을 갖다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기권을 했죠. 압박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벌컥 화를 냈죠. 예. 그에 이어서 두 번째고 그 진행 방향은 계속 그 방향대로 왔었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아랍에 있는 나라들, 아마 UAE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일 것이라고 봅니다만, 뭐 요르단도 있고 여러 군데 미군 기지들이 있죠. 그 나라들이 미국이 혹시나 이란을 친다고 했을 때 우리 공항 이용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보도가 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어제도 그 말씀 드렸죠. 그것은 이란이 미리 사전에 통보를 했고 합의를 했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한테는 한 12시간 전에 알려졌지만 그 주변국들한테는 72시간 전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 들어올 여지는 별로 없었다. 그 뒤에 전략적 판단도 다 있었을 거예요. 정세의 흐름을 봤을 때. 왜냐하면 이란도 만에 하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은 이란이 미국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금방 꼬리를 말아들일 거면서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란은 군사 강국이에요. 예, 어제 말씀드렸죠. 북한급이라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북한과 전면전을 벌인다. 북한이 이란 자리에 있어가지고 마침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네타냐후가 움찔했죠. 미국이 하려면 너희 혼자 해라. 우리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딱 잘라 말했죠. 엄청나게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죠. 이 공격은 제한적인 공격이다. 예, 정당 박위적이며 일회성이다. 물론 더 공격한다면 우리도 참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 고민 끝에 일단은 발을 뺀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네타냐후 좀 고민하다가 엄청 고민 중일 거예요. 정치적 위기에 몰리면은 또 어떤 짓을 할지는 몰라요. 일단 멈췄어요. 미국이 따라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안 따라 들어온다. 지금 이스라엘 고립되어 있어요. 주변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이 예전에 적국이던 UAE, 사우디와 다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미국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네타냐후 머리 엄청 아픕니다. 지금. 예. 자, 넘어갈게요. 72시간 전에 이 지역 미군 기지가 있는 형제 국가들에도 알렸다.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렸다. 미군 기지를 목표로 하지 않을 것임도 알렸다. 자, 그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신호가 있죠. 나는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형제 국가들, 주변 국가를 공격할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공격할 의사가 없고 미국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다.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확신도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미국한테는 나 너희들하고 전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고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해준 거죠. 칼같이 정의를 예쁘게 잘해가지고 미국이 그래서 고민하기 딱 좋게 고민을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고민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상태로 이 사안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정치적 패배이기도 해요. 외교적 패배이기도 하고 순간에 많은 동지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란을 싸잡아 비난했던 G7 국가들의 입장은 뭡니까? 그냥 덜러리예요. 덜러리. 미국에. 근데 정작 미국은 이스라엘 참아라. 난 지원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 정치 외교적 패배이기도 한데 이것을 네타냐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내부적으로 정치적 위상이 되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에서 패한 윤석열 같은 분위기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드려 맞고도 가만히 있어? 네. 그게 이스라엘 방식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이스라엘 내부에 있어서의 네타냐후의 위상이 급격히 무너질 수가 있어야 그럼 조용히 물러나야 되는지 물러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미친 척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원을 안 하겠다. 또 말을 번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봤을 때 하나의 패턴이 읽히거든요. 거리를 두려는 게 가자에서 발을 빼려는 게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로비스를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즉 유태인계 미국에서 그걸 지금 바이든이 돌파하겠다고 그걸 이겨내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또 이런 말 마무리했어요. 더 이상의 작전은 없겠으나, 자, 일회성이다. 보복받으면 주저하지 않을 것. 뭐 이런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란한테도 이렇게 뭐랄까 복잡한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건 이란 쪽에서 찍힌 사진인 것 같은데 보십시오. 관을 끌고 가죠. 하나는 이스라엘 관, 하나는 미국 관. 이 두 나라는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동일시대는 악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분리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섬세한 생각들이 들어가 있고 판세 읽기가 수읽기가 들어갔다. 바둑으로 치자면.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미국이 전 세계 경쟁에 있어서 지금 이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려는 그 분위기 전환. 즉 러시아도 이제 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동북아에서 우리 한반도에서의 여러 가지 기미가 보이죠. 그 뒤에 있는 미국의 생각을 조금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쭉 제가 이제 채널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뭐 혹시 처음이신 분들은 뒤에 관련된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이게 눈에 띄었는데 YTN이죠. 350개 기 날렸는데 99%가 격추됐다. 이란을 놀라게 한 7톤 같은 방공망, 아이언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거는 참 뭐랄까 1차원적인 그런 보도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YTN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 보도 방송인데 조금 부끄러운 기사라고 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이제 말씀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타임즈 오브 인디아에서 보도한 건데 이 사진 보이시죠? 이스라엘 네바팀 공군기지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거기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타격을 심하게 입은 것으로 인공위성 사진에서 확인된다고 하거든요. 자, 이걸 보면은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안배를 한 공격을 한 건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란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혼자만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동맹국들과 이야기하고 전체 흐름을 읽고 판단을 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를 쐈죠.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탄을 쐈단 말이에요. 민간인 지역에 예루살렘 같은 데 쏜 데는 드론하고 순항미사일을 쐈어요. 이거는 드론 같은 경우는 속도가 100km, 시속 100km, 200k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공군기들이 격추시키고 그랬잖아요. 뭐 미군, 영국기도 있고 순항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토마호크, 뭐 우리나라도 있죠. 그런 것들은 날아다니는 속도가 아음속이에요. 소리의 속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따라가면서 격추시킬 수 있어요. 전투기는 마하로 나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란에서 이런 무기들이 특히 드론 같은 게 대부분 이란에서 발사된 건데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날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오랫동안 보여요. 아주 천천히 오잖아요. 자동차 타고 오는 거 비슷한데 속도가 드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숫자로 밀어붙여서 저기 레이더망에다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점들을 표시하면서 기세로서 숫자로서 자신들의 어떤 복수심을 증명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다행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에서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에 의해서 대부분 다 격추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네, 이거는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알고 쏜 거고, 이게 이스라엘의 여기저기 민간인 지역에 떨어져서 사상자를 많이 발생시켜서 이스라엘이 걷잡을 수 없게 흥분하거나 미국이 이스라엘을 못 말리게 할 정도의 그런 사안으로 이것이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했어요. 뭐 기껏 목적이 있다면 아이언돔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많이 소모시킨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가능해요. 대신에 이 군사 기지에는 제가 봤을 때 탄도탄을 쏜 것 같거든요. 탄도탄도 분명히 아이언돔을 피할 수 있는 탄도탄을 쏜 거예요. 탄도탄의 내용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가 맞은 거예요. 이건 군사 목표니까. 그죠? 그래서 탄도탄의 목적과 드론과 순항미사일의 목적이 달랐어요. 드론과 순항미사일들은 공중에서 요격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민간인 피해가 발생 안 하게. 그렇지만 탄도탄은 그들이 목표로 하는 군사시설 정도를 하나쯤은 박살내야 된다는 목표를 보낸 거예요. 그게 골라진 게 네바팀 공군기지예요. 왜 네바팀 공군기지냐? 예, 이게 제가 이제 구글에서 찾은 거거든요. 구글에서. 예, 이게 여기가 공격을 받은 건데, 여기가 이스라엘 공군이 F-35를 운용해요. 자, 우리도 한 기종은 한 공군기지에 다 모여있죠. 예를 들어서 F-15 같은 경우는 대구 쪽에 공군기지에 있고, F-16 같은 경우는 뭐 서산에 있고, 우리도 F-35 같은 경우는 충주에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F-35가 여기에 주로 있는데 여기를 공격했다는 것인데, 왜냐? 제가 추정 컨대는 이번에 이란 대사관, 이번 이제 이란의 보복 공격의 주 이유가 됐던 주 시리아 이란 대사관 폭격을 F-35가 했다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여기를 반드시 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거든요. 이란이. 여기는 아이언돔 다 피하고, 예, 이렇게 신경을 쓴 겁니다. 이란이 지금. 예, 그런데 아까 YTN 보도가 이런 사안을 두고, 야, 이스라엘의 진짜 대단한 방공망 때문에 이란이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이 말이 실제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는 언급입니까? 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어제 이란의 공격 규모와 기종을 봤을 때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이 주류임을 보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일회성 공격인 것 같다. 보여주려고 하는 공격이다. 왜냐? 대부분 다 격추될 거니까 그것들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로이터 이 해당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뭐 전문가로 보이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날라오는 한두 시간 걸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은 격추당하기 위해서 보는 것들이다. 대신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뭐 예루살렘 등 주요 도시의 상공에서 그런 이제 요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마음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정도면 충분하다. 만에 하나 아이언돔이 실수를 해서 그걸 격추시 못 시켜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진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란의 입장에서.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근데 아이언돔이 잘 막아준 거예요. 아까 YTN 보도처럼. 네. 그래서 이란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란이 경악하기는 커녕. 네. 그리고 필요한 군사기지는 타격했잖아요. 예. 자, 이러면 이제 그림이 이제 잡히시죠? 여기까지 같이 오신 분들은. 자, 이게 또 하나 한국 뉴스 제목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 제목만 볼게요. 저도 제목만 봤습니다. 이거 의미하는 바가 커요. 자, 밑에 제목이 좀 잘려가지고 제가 밑에는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넣었습니다. 보면은 이란이 공습 전에 튀르키예 통해서 미국과 사전 조율 이렇게 돼 있어요. 미 일정 한도 내에서 작전하라라고 사전 조율을 통해서 미국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어요. 바이든의 중동 정책 실패,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분이 어떤 이유로 이게 20분이나 되는 길이의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 해석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내용은 보지 않았어요. 제목만 일단 볼게요. 튀르키예를 통해서 이 사전 정보를 전달했다는 말은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튀르키예는
이란하고는 지금 한편인 셈이고 가자 전쟁에 있어서는 그리고 원래는 사실 두 주력 국가로서 경쟁 체제에 있는 국가들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공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나토의 동맹국 일원이기 때문에 트레키를 통해서 말을 전달했다는 말은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경로는. 그런데 남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는 정도인데 이걸 조율을 했다 이래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 좀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사실 중요한 제가 이름을 공유하고 싶었던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이든의 중동 정책 실패 이거는 분명히 맞죠. 예. 이미 실패로 들어선 지는 오래됐어요. 이런 귀결이 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 지지율 조사를 누가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죠? 일어난 지 주말이 일어났고 오늘 월요일이에요. 미국 아직도 일요일이에요. 자, 이거는 그래서 앞에 다른 내용도 조금 거품이 있는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 전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지지율이라면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곤두박질 칠 지지율은 아니다. 왜 지지율 조사 했을 리가 없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렇게 좀 마사지가 들어가는 제목이라고 봐집니다만은 자, 이렇게 되면은 중동 정책 실패한 게 분명해진다. 왜 실패냐? 이스라엘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 이스라엘계의 유태인들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것이다.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다. 예, 이제 선거 준비를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말은 맞아요. 그거는 저도 쭉 해오던 이야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큰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바이든의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유태인들의 지지, 예, 표수를 넘어서는 큰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 예, 그러면 여기에 형식적으로라도 이란을 한번 때려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발을 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은 미국 전체의 그림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는 입장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 육군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왜 이럴 걸 그러면 왜 처음부터 가자를 틀어막지 왜 그랬어?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도와주면서 부도덕한 전쟁이 있어서 욕을 먹을 때는 다 먹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끼더니 이스라엘이 가장 핵심적인 순간에 왜 발을 빼? 이런 혼란을 준 건 분명하죠. 그게 지지율에 뭐 손해가 날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덕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자, 미국 내에 있는 유태인들이 특히 영향력 있는 유태인들이 미국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태인들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젊은 유태인들과는 다르겠죠. 되게 보수적인 유태인들일 거예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들한테 표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자, 그러면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왜 그랬느냐? 대안도 없이 미쳤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셈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쭉 들여왔던 말씀이지만 뭐 이거죠. 어제 말씀드린 거죠. 크게 유턴했다고 하잖아요. 다음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말린 데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란이 미국한테 이미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다. 러시아하고는 당연히 조율을 했겠지만. 그래서 딱 보니까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저 이스라엘에 지금 네타냐후가 고립된 거예요. 예. 뭐 어떻게 공격할지 협의까지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란과 미국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뺀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주변국에도 또 정확한 사실 전달하는 거예요. 예. 미군 기지 공격하지 않는다. 그것은 즉 미군이 보복 공격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네타냐후의 패배죠. 네. 그리고 선거는 이렇게 열심히 치고 있죠. 전체 지지율에서는 비슷하게 나온다고 미국에서 보도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 대의원 비교표는 보여주지 않아요. 자, 전체적인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은 비슷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바이든의 지지는 캘리포니아나 오레곤이나 이런 데 집중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지지를 받는 것은 트럼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더 많은 주에서 이기거든요. 더 많은 주에서 이기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거기 있는 대의원을 몇 명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예전에 엘 고어하고 조지 W 부시가 선거를 했을 때도 그런 인기 투표, 우리 한국식의 인기 투표, 대통령 선거 투표 방식으로는 엘 고어가 이겼어요. 그런데 대의원 수가 많은 주에서 부시가 이겼기 때문에 더 많이 그가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지금 상황은 뭐 그때만큼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은 뭐 확연하게 지고 있어요. 확연하게. 자, 그런 상황에서 선거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이스라엘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도 처음부터 빼는 게 아니라 욕먹을 것 같이 다 먹다가 마지막에 힘이 돼달라 그러니까 발을 싹 빼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거꾸로 당했다고 봅니다. 지금 네타냐후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바이든이 왜 그랬을까? 그게 선거에 득이 되지는 않을 텐데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그걸 넘어서는 득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것이고 빅토리아 눌란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네오콘이 한 달 전에 외교 정책의 전면에서 물러난 다음에 크게 바뀌고 있다. CIA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훨씬 정교하거든요. 하는 게. 그리고 바이든 자체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한 달 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대북 경제 제재를 위한 전문가 패널 그거를 갱신을 1년 매년 하는 것을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했죠. 그래서 북한의 제재가 무력화됐고 미국은 또 가자 휴전을 갖다가 기권을 함으로써 통과시켜 버렸어요. 예, 이스라엘이 대노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빅토리아 눌란드가 물러나고 나서 바뀌는 일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기시다 방북군이 또 흘러나왔죠. 그러다가 갑자기 무엇인가의 논란, 중국이 넘버 3를 북한에 보내면서 북중회담을 지금 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이든이 혹시 이스라엘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자 전쟁을 통해서 갈짓자 행보를 벌이면서 여러 가지 데미지를 많이 입었는데도 그걸 더 안 좋은 방법으로 끝내는 건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득표를 가능하게 한다. 더 큰 대박을 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과 상관이 있다. 북중회담, 북너회담, 푸틴 방문이죠. 북일회담. 이런 분위기를 이란이 읽었기 때문에 해줬다. 예. 미국도 어떤 탈출구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다. 이스라엘에게 다 끊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두 단계로 해서 처음에는 휴전안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동참 안 하는 것으로 했지요. 그래서 네타냐후의 결정은 남았고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타냐후가 폭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아주 힘들어지겠죠.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 아랍 강국들과 상대를 해야 될 거니까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